안녕하세요. 한국사 교과서 함께 읽어주는 채널 지오세TV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쉽고 재밌게 한국사 알아가기를 시작할 테니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아래 설명에 링크되어 있는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텍스트 버전으로 보시고 프린트물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례대로 인쇄하여 모으시면 나만의 한국사 참고서를 만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테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기 문화가 본격 발전하였고 고조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위만조선부터 시작해서요. 고조선의 흥망성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령 8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중국 국경지방에 살던 위만이 자신을 따르는 1천여 명을 이끌고서 고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고조선의 준왕은 발전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왔던 위만을 엄청 많이 환영하면서 서쪽 국경지방까지 다스리게 해줬는데요. 이 위만은 점점 세력을 키우더니 기원전 194년 결국 준왕을 쫓아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쫓겨난 준왕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진이라는 나라를 또 건국하게 되는 거죠. 위만이 이끄는 나라는 본격적으로 철기를 생산하면서 한층 더 발전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영토도 넓혀가고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한반도 남부에 있던 아까 진나라 있죠? 거기 진나라와 중국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시기가 고조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위만은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 사람 아니에요? 그럼 고조선을 중국인한테 뺏긴 건가요? 라는 이런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오해는 늦는 놈. 위만이 중국에서 살다가 오기는 했지만 그는 고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위만이 고조선에 넘어왔을 때 상투를 틀고 있었고 고조선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인이 아니라 고조선 계열의 사람, 그냥 중국에 살고 있었던 고조선 계열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위를 빼앗은 후에도 나라 이름을 중국식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보아도 그가 조선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보면서 세력을 키워나가던 고조선에 한나라가 침략합니다. 한나라는 진시황이 세운 중국 최초 통일왕국 진나라에 이어서 한고조 유방이 건국했던 중국의 통일왕조입니다. 한반도 남부와 중국 사이에 껴서 이익을 챙기고 또 세력도 키워나가고 이랬던 고조선을 아주 경계했던 한나라는 전성기였던 한무제 시대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서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 다스리던 고조선에 침략을 합니다. 고조선은 이에 맞서 1년 이상 끈질기게 버텼지만 결국 내분이 큰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기원전 108년에 왕검성, 수도였던 왕검성이 점령당함으로써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는 고조선 일부 지역에 낭당 등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고 이를 한군현이라고 합니다. 군현이라는 것은 지금 시, 도 이런 것처럼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4개의 군현을 설치한 거죠. 하지만 토착민들은 계속 단결하면서 한군현의 억압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고조선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의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운 나라고요. 8조법을 통해서 통치를 하였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단군의 아버지 환웅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고조선은 8조의 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는데요. 지금은 8조 중에서 3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또 하나,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자, 마지막은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의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이렇게 3가지 조항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를 통해 바로 개인의 생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보호하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거기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이 조항을 보면 배상 수단이 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농사가 중심인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여기가 목축이 중심이었다면 아마 가축으로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때 이미 사유재산이 매우 중요했고 노비가 있었던 계급사회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한다. 이거 보면은 또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법만으로도 당시 고조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많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은 이렇게 8개의 법만 있어도 아주 잘 유지될 수 있었던 평화로운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주 문을 다 열어놓고 아주 평화롭게 살던 그런 안정된 그런 사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구년이 설치된 이후 풍속과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면서 8조에 불과하던 법은 60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오늘은 철기를 배경으로 했던 위만조선과 고조선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철기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고조선 멸망 이후에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또한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